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이 온다고 해서 날씨가 좀 흐리죠? 네, 날씨가 흐린 날은 사람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화면이 안 보이면 알려주세요. 잘 보이죠? 잠깐 뇌를 깨운다는 생각으로 좀 바로 또 강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다른 걸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열기구가 있는데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열기구가 있다. 그런데 세계를 구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와 핵 전문가와 식량 전문가가 있고, 환경 전문가는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좀 생태계가 좋아지게 할 수 있어서 지구를 구할 수 있고, 핵 전문가는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식량 전문가는 그 식량을 개발해가지고 그 씨앗을 불모지에 심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서 전 세계 식량난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세 명의 전문가가 있다면, 이렇게 열기구를 세 명이 같이 타고 올라갔을 때 바람이 부족하대요, 열기구가. 그럼 누군가가 내려야지만 계속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내려야 할까요? 이런 퀴즈를 내면서 가장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는 사람을 이제 정답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적어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자기네 의견을 기재해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그냥 타이핑 쳐줘도 좋고요. 마이크 켜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내려야 될까요? 누가 먼저 내려야 이 열기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생존을 해서 예,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의 답을 꼭 여기에서 찾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예,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택할까? 예, 잠깐 생각하면서 머리를 깨어나게 해봅시다. 뭐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꼭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생각하는 게 어디에 중요도를 두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글로 올려주시거나 예,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답 올리는 걸 기다리고 있나요?
설마 쑥스러워서 답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요? 자, 우리 의견을 한번 올려볼까요? 얼른 하고 이제 잠이 깨면 강의로 들어가 봅시다. 다행히 우리 다 재학생들이네요. 예. 자, 우리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죠, 전부 다? 혹시 안 되나요? 자, 혜진이 혹시 마이크 사용돼요? 네. 네, 혜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예진이구나. 예진이가 먼저 대답해줬네. 예. 예진이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잠깐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뇌가 깨어나서 얘기할 때 잘 들어와요. 화면을 꺼서 누군지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보이죠? 예. 예진이는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의견도 상관없어요? 예진이 마이크 고장났어요?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을 좀 해줘. 나 순간 너무 놀랬잖아. 예진이 어디 갔지? 식량 전문가가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핵 전문가하고 환경 전문가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환경 전문가와 핵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들이 앞으로 지구를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순위적으로 식량 전문가가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면 환경 전문가하고 핵 전문가 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요즘에 그냥 환경 편안하게 오염이 얘기하면 돼요. 환경 오염이 심해가지고 음. 미래에 있어서 환경 전문가가 엄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환경 전문가를 더 우선시했구나. 네. 네, 알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요시하는 것들을 또 그렇게 의견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영국에도 답이 각자 자기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진이는 됐고 우리 혜진이가 마이크 켤 수 있어요? 네. 네, 혜진이는 어, 여기서 일단 내리면 그 사람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핵 전문가가 먼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핵 전쟁이 일어날 그런 확률이 제일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식량이랑 환경이 좀 더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핵 자체는 일어나도 어떤 지역일 거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도 있고 또 일어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많은 사람의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래.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을 쏘면 반대쪽에서도 쏠 거기 때문에 서로 못 살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핵 전쟁가가 먼저 내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수지 혹시 마이크 켤 수 있어요? 네, 교수님. 수지 질문이 먼저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 그 시험 응시 이번에 했어요? 아니면 다음에 볼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볼 거예요?
네, 다음에 시험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에서 그 학과를 기준으로 또 한 번씩 보기도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고 본인 집 가까운 데로 정해서 봐도 되고. 네. 아,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요번에 시험 보는 그 학생들한테는 최종 이제 마무리 요점 정리 같은 걸 좀 제공해 줘야 이게 우리가 6주 만에 딱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우리 수지도 나중에 만약에 2차 시험을 보던 할 때 내 도움이 필요해서 공부를 좀 하고 요약집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을 채팅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채팅으로 하면 그게 미리 줘서 공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 가지고 일단 모의고사 다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는 날 책 같은 거 가져가기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갈 때 이제 혼자만 가면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는 시험 응시하고 그 시험 준비 어느 정도 됐을 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달라고 하면 내가 공유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본인 시험 볼 때 나한테 연락하세요. 채팅으로 내 이름 치면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줄게요. 그럼 수지는 누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다 안 내렸으면 좋겠지? 네, 그렇죠. 우리가 서로 각 분야의 전문가면 다 안 내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지 의견은 고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셋 다 살아나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제 셋 다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답을 찾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중론에서 누구 하나 내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생명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겪을 수 있는 사람만 겪고 나머지는 살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야지 지구가 생존해서 또 다른 지구를 살아가고 우리가 배우는 서비스처럼 또 서비스도 발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이 문제를 냈다고 해요. 이제 신문사가 이런 광고를 뭐 괜히 낼 리는 없잖아요. 근데 관성.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4차 산업시대가 오기 전인 지금은 그래도 타당하고 존재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어느 정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그 타당성으로 존재하는데 4차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로봇과 우리가 생존하면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그들과 생존함에 있어서 또 우리도 경제적 활동도 해야 되고 인간이 가지는 특징도 살려야 되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그러하리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하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성, 관습 이런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파괴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냈는데 가장 순수하게 답한 전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그 핵심적인 문제를 못 보고 이제 내어준 사람의 보기에 갇혀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또 관성이나 관습인 거죠. 근데 이것의 가장 문제는 바람이 부족한 열기구라는 거죠. 이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내려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전문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10대 소녀의 답이 10대 소년이 보낸 답이 결국엔 이것이 답이다라고 채택이 됐다고 해요. 사실 답 없는 질문이었죠. 답 없는 질문이었는데 결국에 10대 소년이 얘기한 건 제일 뚱뚱한 사람이 내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할 때 대단히 기본적이고 대단히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바라봐서 당연히 무거운 사람이 먼저 내려야지 나머지 두 명에겐 문제가 없지. 다른 뭐 날씬한 사람이 내리면 또 무게가 문제가 돼서 뚱뚱한 사람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또 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이 10대 소년의 답이 정답이다라고 모두가 채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답 없는 질문이었고 질문에 빠져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저 10대 소년의 눈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핵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식량도 중요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다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본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고 시험은 그냥 시험 자체에 순수해야 되고 그냥 해야 될 것들은 다 해야 되더라고요. 읽을 건 읽어야 되고 문제 풀 건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긴장감도 도는 아무리 내가 자신 있어도 시험장에 가면 나도 떨리고 내가 응시 감독으로 가도 그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강생들에게 전해지는 긴장감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긴장도가 우리의 뇌를 깨어있게 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뇌가 어딘가에 감춰놓았던 것들을 찾아서 이제 엮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고요. 이 서비스 경영 자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발전을 한 거죠. 서비스를 꼭 제공해야 되는 제공적인 것으로만 보아야 되느냐? 아니, 서비스를 가지고 리드할 수 있어. 우리가 리드함으로써 그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고객들은 우리에게 피드백 해줄 거야. 매출이든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든 아니면 구전 효과든 이런 걸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면 고객도 우리도 생존할 수 있는 거야. 또한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일반적인 서비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뭐 매장에서 서빙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로 예약하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기반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공존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감성이고 결국에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과 감성으로 될 거냐? 아니 그들에게 지식과 왜 그것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왜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나가면 서비스 분야에서도 내가 리드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된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한다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발점이 여러분 서비스 경영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 도입부부터 미래 산업,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서비스가 결국에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단계 발전해 왔던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서비스 경영 자격이 내가 오늘은 자격 공부를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뇌리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발현되면서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뭐 진로라던가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6주 동안 조금 힘들더라도 이 시간에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는 또 더 나아가는 이제 서비스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서 이제 뇌가 막 깨어났을 것 같아요. 주은이 괜찮아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좀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패션 이미지, 우리가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거든요. 2단원. 거기서 이제 패션 이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이 55%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메리디안의 법칙에 따라서 이 패션 이미지, 결국에 딱 보았을 때 첫인상 패션이 주는 것이 결국에 또 어떤 것에 효과를 주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인격 표현이며 비즈니스 마인드의 발로이다. 자, 출근할 때 그 유니폼이 있는 회사의 사람들은 딱 와서 유니폼을 입는 순간 이제는 일하는 시간 이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 또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마인드셋 한다고 해요. 그러나 편안하게 자다가 막 그냥 일어나게 되면 일단 가서도 정신이 없고 허둥지둥하고 업무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저 사람 지금 금방 일어났나?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의 발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신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경도 나타내죠. 예전에 이제 뭐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고 깨끗하게 그리고 너무 추하지 않게 입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단정하게 입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엔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을 보면서 복장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존경하려고 하도 그렇고 내 복장을 보고도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심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용모와 복장은 상대가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첫인상이다. 예. 그 다음에 타인과의 신뢰 형성과 업무 성과에도 좌우를 둔다. 바로 뭐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은 아침에 대한 출발점 이런 것들이 유니폼을 입는 순간부터 예, 벌써 마인드셋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정한 용모 복장은 자신감도 줘요, 본인에게. 그 다음에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단정한 용모 복장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서비스하는 곳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곳에서는 자유 복장을 하지만 기업의 브랜드를 알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유니폼을 모두 예, 가능하면 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성의 복장에 대해서는 청결함을 기본으로 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양복 자켓을 입거나 할 때 여기에 뭐 이렇게 먼지라든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입기도 하고 요즘은 깔끔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떼기도 하죠. 그다음 머리와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머리는 이마와 귀를 보이도록 한다. 그다음에 뒷머리가 셔츠킷을 덮지 않도록 한다. 남성은 체향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입냄새, 땀냄새 이런 것들 관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그 기본적으로 뭐 청결한데도 발생하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유전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관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체향 관리를 위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뿌린다. 향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려한 색은 염색을 피하도록 한다. 예. 그 다음에 헤어 손질 용품은 헤어 왁스, 제일 등을 사용해가지고 단정하게 마무리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남자들에 대한 복장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여성의 복장, 주로 여성의 복장이 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빈도는 여성 복장에서 더 많이 나와요. 예. 여성 복장 중에서도 유니폼. 예. 여기서 문제 빈도가 훨씬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유는 그 여성들은 개인의 개성도 강하고 패션적으로 몸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옷뿐만 아니라 뭐 스카프, 그 다음에 여기 장신구, 그 뭐 구두, 스타킹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 옷의 질감이나 재질들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기본적인 걸 볼게요. 일하기 편하고 세련미 있게 입어라. 그 다음에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개성, 이건 자유복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정색, 회색, 베이지색, 감색, 파스텔 등, 그러니까 비즈니스 현장이라서 뭐 핑크, 뭐 주황 이런 거 보다가는 약간 어두운 색이에요. 그 다음에 타이트한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은 부적절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옷은 되게 예쁘게 입고 패셔너블하게 입었는데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제 서비스 현장에 가면 결국에 고객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질문하고 나를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옷이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심하면 결국에는 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나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사람도 결국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여성이라는 성적인 것 때문에 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물론 여성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남성들도 이런 부분을 느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옷이나 이런 거에서 일하는 현장에서는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받지 않게. 그 다음에 정장에 어울리는 단정한 구두를 착용하고 스타킹 색깔은 살색이나 커피색 기본으로 하고 옷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 회색이나 검정색을 착용하기도 한다. 이거는 색상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킹은 파손에 대비해서 예비용을 가지고 다닌다. 이게 이제 그 코가 잘 나간다 그러죠. 여기 올이 잘 풀려가지고 그 살짝 걸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당김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준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불편할 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향수 사용법이 뭐 다른 건 아닌데 간혹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나치지 않도록 은은한 향을 소량 뿌리는 것이 좋고요. 예. 지나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균일하게 섞여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흔들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흔들지 않아도 이 안에 것 자체가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융합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목에 뿌린 후 비벼서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르게 두어야 된다. 비비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끔 체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비게 되면 이 체향과 혼합이 돼서 특히 여름, 땀,
이럴 때는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해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향수는 휘발성 제품이죠. 예, 그래서 발향되고 나면 다시 뿌려야 합니다. 이 휘발력이 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오픈해 두지 않고 여기 입구가 좀 좁게 하고 가능하면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아로마가 휘발성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아로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죽, 모피, 실크, 흰옷에 직접 분사하게 되면 얼룩이집니다. 이유는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아로마 향이 오일이잖아요, 오일.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민하게 하는 천연 제품들하고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 버린다. 예. 향수 유통기간 지나도 써도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됩니다. 예. 그 진주나 산호 같은 보석에 향수가 닿으면 변색될 수 있으므로 향수를 먼저 뿌리고 착용하는 것이 좋고,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 여러분 요거 바지나 스커트의 밑단이나 자켓 안쪽에 뿌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 안쪽에 뿌리거나 이렇게 귀 뒤쪽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긴 하는데, 옷에다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바지 스커트의 밑단이나 자켓 안쪽에 뿌린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이 머리나 겨드랑이, 팔, 다리 안쪽은 체향 때문에 향이 번지거나 피부 마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하는 것이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좋고 아쿠아 계열, 겨울에는 달콤한 프로럴 뭐 부케향, 그러니까 꽃향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와닿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요 기억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하고 한번 본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 용무와 복장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보고 가야 될 것들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서비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행정 자체가 그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들도 결국엔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그러다 보니까 이 대민 업무가 많죠. 민원 업무들이 많죠. 네. 그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단정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좋고 너무 유행을 따르거나 반대로 유행에 뒤떨어진 스타일을 피하고 다양한 고객을 응대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고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해야 된다. 그냥 네, 뭐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상세하게 나올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베이지, 정장은 베이지, 감색, 회색이 무난하다. 셔츠는 아이보리, 연한 핑크, 스카이 블루, 밝은 색으로 하면 좋고 배려 있고 여유로워 보이도록 연출하고 싶다면 로맨틱 스타일이 좋지만 지나치게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이제 일하는 곳이니까 남녀가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 다음에 넥타이는 곡선 패턴의 유기적인 무늬가 좋고 재킷과 바지 등은 기본 스타일로 빈틈없이 보이되 부드럽게 연출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스탠다드를 활용하면 제일 좋겠죠. 자, 액세서리 단순한 것으로 한두 개 정도 착용하고 지나친 화장을 피한다. 예.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니폼. 예, 얘는 이제 거의 뭐 복장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니폼은 회사에 대한 요거예요. 소속감과 동료 의식을 나타내게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입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동시에 자부심과 프로 의식을 가지죠. 예. 그다음에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유니폼을 항상 단정하게 규정에 맞게 입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청결해야 돼요. 청결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구김 없이 입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명찰이나 신분증은 정해진 위치에 부착을 하고요. 주머니에 볼펜 위에 것은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뭐 막 넣고 이러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볼록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여기에 관심이 가거든. 저기 뭐 들어있을까? 이렇게. 자, 스커트 길이는 너무 짧지 않게 하고요. 무릎 바로 위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옷에 구멍이나 이상은 없는지 신경 쓰고 있고 개인적인 액세서리는 피하는 게 좋겠죠. 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야 되는 명찰이나 신분증 같은 것만 부착을 해도 일이 많고 또 본인이 뭐 그 업무적으로 써야 되는 뭐 어차피 모바일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볼펜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다가 보면 이 액세서리까지 하는 것은 예, 사람이 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요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동료 의식보다는 본인 일 앞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타인에게 또 유니폼 입은 것에 여기다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 브로치 이런 거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이미지를 제거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착용하기 전에 소매끝 여기가 그 바느질이 실밥이 이렇게 터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맛단 뒤트임, 특히 치맛단 뒤트임. 네, 여기. 이거 사실 잘 안 보는 부분이라서 잘 놓치는데 입고 있는 모습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앞보단 뒤가 많죠. 예. 이거는 뭐 우리 일반 옷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보아야 되고요. 단추, 터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청결이죠, 청결. 예. 청결과 달인질 상태를 점검한다. 구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활동하기 편하면서 품위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유니폼은 변형하여 입지 않는다. 교복은 여러분 약간씩 여러분 바꿔서 입기도 했죠? 유니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은 그 할 때 개인별로 다 가서 그 신체를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해진 뭐 무릎 아래선까지 이렇게 정하면 그 개인별 체형에 따라 요 사이즈를 재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뭐 바꾸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다음에 코사주나 뭐 브로치 같은 거 착용하지 않고요. 명찰은 자기 위치에 붙이고 볼펜 수첩을 넣어서 유니폼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소매를 걷어 붙이거나 바지를 접어 입지 않고 여성 유니폼의 경우에 블라우스 속이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다음에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 바로 위 유니폼은 직장 내에서 입고 유니폼 차림으로 출퇴근하지 않는다. 네, 가까운 곳에 살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편의상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상복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패션 이미지에서 이제 퍼스널 컬러, 그러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어떤 나에게 맞는 스카프를 고르려고 할 때 나의 신체와 잘 어울리는 것을 하면 조화롭다라고 얘기하고 편안해 보인다고 느껴지고 또 거기 그 편안함이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결국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품위가 되겠죠. 품위.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퍼스널 컬러 체킹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퍼스널 컬러 체킹 해봤나요? 학교에서 혹시 특강이나 이런 걸로 해본 적 있는지? 있는 사람? 본인이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그 톤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안 해봤어요? 전부 다 안 해봤나요? 안 해봤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면 되게 재미있고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봐줄 수도 있고. 왜 보통 친구들이 가서 옷을 보여주거나 뭐 가족이 가서 옷을 보여줄 때 그거 어울려 안 어울려는 옷의 디자인에도 있지만 색상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색상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퍼스널 컬러 체킹을 이미지 메이킹 할 때 한 번씩 해주기도 하고요. 뭐 많은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뭐 한 50가지 색상 가지고도 하고요. 그 스카프 같이 그 디자인된 어떤 천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하는데 여러분 혹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면 그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걸로 많이 바뀐 분이 이제 허재 감독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허재 감독님이 연예 방송에 나오면서 그 아들하고 같이 어떤 프로에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패션이 그 트레이닝복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패션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연애 활동을 하니까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퍼스널 컬러 테스팅을 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동안 어울렸다는 색깔과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나온 이 이미지를 딱 놓고 보니까 확 다르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해요. 그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진 찍어보고 그 다음에 거울로 보니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환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요즘 그 허재 감독님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밝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인다는 걸 느끼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간단하게 해보고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패션에 또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이제 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의 취향이지만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한 테스팅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부러 가서는 안 하더라도 혹시 학교에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빨리 손 들고 가서 특강 듣고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색깔의 톤을 알고 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훨씬 편해지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타고난 개인의 신체 컬러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외형에서 주는 어떤 이런 골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신체 컬러를 이제 우리가 맞춰 볼 수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색과 조화를 이루어 활기차 보이고 생기가 돌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환해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밝아 보이게 하는 거, 힘이 있어 보이게 하는 거,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 존재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베스트 색깔이라고 하고요. 베스트 컬러라고 하고 아닌 것을 워스트 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채 전문가들은 컬러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자연에서 배우는 색채 감각을 추천을 하는데 이제 봄톤을 웜톤이라고 하고 여름을 쿨톤, 가을을 웜톤, 그 다음에 겨울을 쿨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웜톤은 우리 계절 중에 봄, 가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쿨톤은 여름과 겨울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 웜톤이라고 해가지고 봄과 여름, 쿨톤이라고 해서 가을과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 퍼스널 컬러의 효과는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부를 개선하고 얼굴형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골격과 그러니까 얼굴 같은 골격의 모습과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진 신체의 색채를 같이 본다 그랬죠.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자 본인에게 어울리는 게 어떤 게 있으면 본인이 그런 톤을 결정하게 되면 훨씬 경제적이죠. 세련미 있는 이미지, 안정감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어울림, 편안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퍼스널 컬러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색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웜톤이라고 하면 봄과 가을을 얘기를 하고요. 쿨톤 하면 겨울, 여름과 겨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도, 뭐 명도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소프트한 느낌이라 그러면 봄과 여름, 그 다음에 하드한 느낌은 가을과 겨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색상과 톤으로 이제 본인의 신체에 어울리는 것을 고르게 되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시험은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내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그 반드시 가서 나에게 어울리는 거 한 번씩 확인해 보면 현장에서는 그런 색상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 피부에 대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추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소리.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우리 플러스 이제 목소리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보이스라고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목소리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죠. 많은 영향력. 자, 인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보다 깊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독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뭐 성격차 이런 걸로 이유가 있는 경우면 당연한데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하게 B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거부하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그렇게 너를 거부감이 들게 해? 그러면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거는요. 이 사람과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목소리 톤이라던가 아니면 고저라던가 그 다음에 뭐 목소리가 뭐 그 보통 이 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음이냐 고음이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허스키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뭐 쉽게 표현하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냥 좋은 얘기 하는데도 그냥 그게 거부감이 막 드는 이런 상태인 것은 바로 이런 목소리가 주는 그 어떤 힘 때문에 이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다가는 A라는 사람에게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탓을 B에 대해서 나는 그냥 이유 없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잘 따져보다 보면 결국엔 그게 목소리이기도 해요. 유독 가늘고 높은 톤을 거부하는 남성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또 이상하게 남자들의 중저음을 좀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타고난 음성의 질은 바꿀 수 없지만 음성의 분위기는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그 복식 호흡을 한다거나 그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 중에 호흡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흡 때문에 뭐가 어떻게 들리고 호흡이 된다면 예, 아래쪽 음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식 호흡 같은 것도 훈련 요소의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스피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복식 호흡을 먼저 가리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각인각색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 직업까지도 잘 파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음성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요. 어떤 것 때문에 서로 저렇게 다르게 나오냐라고 보면 음질, 그 다음에 음량, 음포, 음색 예,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음질은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한지 답답한지 탁한지 정도를 보는 거고요. 음질이 탁하면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죠. 예. 이게 그런데 그 타고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대나 이렇게 결절 같은 게 있어서 질환 때문에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스피치에 이제 흥미를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음질이 좋은 사람은 리을을 연습하면 돼. 좋지 않은 사람 리을. 이 리을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리을. 그래서 이 리을이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여기 안에서 흔들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대에서 더 좋은 음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음량인데 풍부한 음량은 스피치에 매우 중요하죠. 음량이 약하면 갈라지거나 쉰 음을 낼 수 있고요. 복식 호흡과 고성 발성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 머리를 이렇게 열어주면 이게 이 뭐라 그럴까 이 뇌에 이 머리를 연다는 느낌으로 아래서부터 하면 음이 편안하게 쭉 올라간다고들 하죠. 그래서 뭐 가수들 중에 연습할 때 고성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로 치켜 오르면서 같이 올리는 연습 이런 것들도 이런 음량을 키우기 위한 것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폭은 이게 소리의 높낮이 음역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음폭이죠. 그래서 음폭이 좁은 사람은 파열음인 기역, 쌍기역, 키역, 디귿, 티귿 그 다음에 쌍디귿, 그 다음에 비읍, 쌍비읍, 피읍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파열음을 연습을 좀 하면 음폭이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음색은 음질의 색을 듣기 좋게 나쁨을 이제 구별하는 건데 음색이 나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스피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색을 좋게 하려면 어미 처리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말하는 그 자기가 발음 연습 시켜보면 가장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모음이래요. 모음. 예. 모음 연습을 하면 입을 벌려주고 입의 모양에 의해서 발음이 나오는 대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 에, 이, 오, 우 이 5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 에, 이, 오, 우 가게, 구, 뭐 기, 구, 고, 구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자음을 바꿔가면서 이 연습을 빠르게 하면 훨씬 발음이 좋아지고 다시 할 때 그냥 소리를 내는 아가 아니라 이 구강의 모습 자체를 아, 에, 이, 오, 우를 지켜지면서 가게, 기, 고, 구 뭐 이렇게 나네, 니, 노, 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훨씬 발음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발음을 좀 좋아지게 하려고 할 때 연필 물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모음이 더 큰 작용을 하고 빠르게 말을 할 때 모음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습도 바로 음성 구성에 좋은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식 발성이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숨을 깊이 충분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이에요. 이거는 떨림이 있거나 긴장이 됐을 때 진정시키는 방법으로도 대단히 좋고요.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멍해지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뇌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이 복식 호흡을 단전에서부터 쫙 하면 이제 깨어나는 것, 산소가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이죠. 요가 할 때도 우리 몸을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런 작업을 할 때도 호흡과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가를 배울 때는 호흡을 배우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흉식 호흡에 비해서 횡격막이 덜 아래로 내려가 가슴 속에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흡을 해서 이렇게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팽창시킬 때까지 팽창시키고 요 아래까지 이렇게 횡격막 요렇게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단전에 여기죠. 배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호흡이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더 많이 채우게 되는 호흡법. 예, 폐. 그러니까 뭐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리고 긴장될 때 이럴 때 하면 훨씬 사람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그 발음을 연습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이 복식 호흡은 연습하면 좋다라고 하죠. 이 연습이 잘 안 될 때는 서서 할 때는 잘 안 되면요. 여러분 누워서 시작해 보시면 이렇게 코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배 있는 데까지 가면 배가 이렇게 약간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뱉으면 다시 배가 이렇게 내려가는 예, 이런 형태로도 연습해 보면 훨씬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길기 때문에 목소리의 탄력성하고 윤기 힘이 있죠. 긴 말을 해도 힘이 들지 않고 큰 소리를 해도 목이 잘 안 쉬고 가수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연습하죠. 그 다음에 낮으면서도 힘이 있고 높은 음을 내도 거칠어지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자, 좋은 목소리의 팁은 성대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잠을 충분히 자고 목을 아끼기 위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뭐 가수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본인 혼자 생활할 땐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목에는 항상 스카프를 하고 있죠. 이 성대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뭐 스카프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속삭이도 너무 작은 소리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헛기침은 성대에 무리를 주므로 잘 안 하고 감기 기운이나 몸이 이상할 경우에 가능한 한 말을 맞이하지 않고 성대의 편안한 위치에 발성이 되도록 복식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몸에서 좋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운동해주고 그다음에 물 자주 마시고 탄산음료나 카페인 자주 마시면 안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카페인과 탄산음료를 어떻게 이거 없이는 일이 안 되고 멍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을 또 조절해 줘야 되죠. 술, 담배 건조한 환경 피하고 밤에 음식 섭취하고 누우면 위산이 역류되어서 식도에 무리를 준다. 여러분 그 요즘 감기가 걸렸는데도 감기는 나은 것 같은데 이 목소리에서 계속 그 불편함을 느끼고 답답하다 그러면 내과에 가보시면 역류성 식도염 질환을 많이 내리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 산이 계속 자극을 해주니까 여기 목에 계속 자극을 받아서 더 불편해지는데 이거 감기약만 계속 먹으면 이거 결국에 안 낫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은 여러분 식사하고 바로 눕거나 식사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 뭐 그다음 사무직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이제 2단원에 대한 이해는 끝난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 풀어 볼까요? 이왕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메리비안의 법칙에서 메리비안의 이거 잠깐 끊고요. 여기다 질문을 올릴게요. 메리비안의 법칙에서 자, 시각적 요소 몇 프로인지 그 다음에 청각적 요소가 몇 프로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했는지 우리 첫인상 설명할 때 메리비안의 법칙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각적 요소가 몇 프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시각적 요소. 그냥 지금 외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비안의 법칙은 여기저기에 보기문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시각적 요소가 58%, 청각적 요소가 30%,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가 7%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요소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패션, 표정, 자세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청각적 요소 38%가 사람들에게 인지해서 남기 때문에 서비스 현장에서는 청각적 요소의 목소리라던가 목소리의 질, 음색, 뭐 음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거고 결과적으로 7%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내가 썼던 언어적 표현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해결됐으니까 끝 그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거기 갔더니 뭐 환경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사람도 나에게 안정감과 편안감을 주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더라 이런 것만 남는다는 게 이제 메르디안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왜 공부했는지를 보면 이 요소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 고객을 대해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여러분이 메르비안의 법칙에 의한 요 숫자는 이미지 메이킹을 공부했다고 하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이지만 편하게 쉬고 오세요.